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로 오랜 세월이 흐르며 낡고 허름한 인상을 주지만 나름의 정취도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은 15층짜리로 저는 1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관은 확실히 낡았지만 나름 내부 시설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 혼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어느 날 늦은 오후쯤 갑자기 방문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고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혹시나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2층에서 아이 울음소리 못 들으셨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당황한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못 들었는데요. 그녀는 조금 더 절박한 얼굴로 정말로요. 다른 층에서는 못 들었다고 하던데 분명히 층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안타까울 정도로 진지했기에 저는 문득 그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난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얇게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니 소리는 점점 더 계단 쪽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12층과 13층 사이의 계단에서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름이 돋은 채 당황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계단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갑고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환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그 순간 발 밑에서 조그맣고 투명한 아이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며칠 전 그 여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구슬픈 얼굴로 울고 있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던 저는 불현듯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이곳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무언가라는 것을 놀란 나머지 소리치며 집으로 도망쳐 돌아왔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웃으며 저주받은 아파트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주민들이 많아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다고 그저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0수년 전 그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아파트에서는 종종 으스스한 소문들이 떠돌았고 아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언제든 그 계단을 지날 때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울음소리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지와 현실이 미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때가 있는 듯했습니다.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제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때때로 그 아이가 이곳 어딘가에 행복하게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떠났다. 우리는 오랜만에 야외 활동에 들떠 있었고 준비물과 간식을 한가득 챙겨 산길을 올랐다. 계획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텐트를 치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 둘러 앉았다. 어느덧 이야기가 무르익자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실종된 등산객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산에서는 몇 년 전 등산객들이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눈앞을 지나는 바람과 쏴하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 같아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이야기를 듣고서 괜히 무서웠던 나는 쓸데없이 무리에서 떨어져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섰다. 휴대전화에 플래시를 켜고 깜깜한 숲길을 따라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벌레조차 울음소리를 멈춘 듯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빠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등 뒤가 서늘해졌다.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작은 공간에 들어서자 일순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문 앞에 멈춰선 듯했다. 나는 숨을 죽였고 문 틈 아래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조금 후 플래시 빛이 문 틈 사이로 들어오더니 누군가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내 발소리는 멀어졌지만 발걸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숨어있던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다. 숲속은 검은 물결이 일렁이는 듯했고 나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무작정 달렸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동안 멀리서 찾았다. 는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친구들이 있는 캠프파이어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기지맥진해 있었다.
친구들은 내가 이상한 얼굴로 돌아오자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았다. 내 이야기를 듣고선 모두가 신경이 곤두섰다. 우리는 캠핑 장비를 정리하고 서둘러 그 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적한 산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르는 기괴하고 섬뜩한 경험을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캠핑장에서 벗어날 때까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밤중에 산으로 캠핑을 가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곳 무성한 숲속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나는 늘 그렇듯 마을 뒷산을 산책하기로 했다. 뒷산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절이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오솔길이 이어졌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자주 탐험하던 곳이었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발길이 닿지 않았던 길이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는 서늘해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 조용히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분명해졌다. 누군가의 속삭임 같기도 하고 멀리서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초록빛 물결이 일렁이는 숲속을 지나자 머지않아 붉게 녹슨 철문이 나타났다. 이곳은 철문 너머 플라타너스와 참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깊은 숲이었다. 철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슬쩍 일자 열렸다. 문을 넘자 나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수없이 지나쳤던 곳을 발견했다. 낡고 버려진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은 어릴 적 기억 속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다. 벽은 금이 같고 지붕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그곳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확실했다. 오두막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전진하자 나는 오두막 앞에 다다랐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말라붙은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들어온 듯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 의자 위에 놓인 오래된 인형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인형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인형을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나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귀를 찢을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내 다리를 잡아챘다.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을 휘저었고 가까스로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숲속을 달리며 마침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자 오두막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마을로 돌아온 나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그 오솔길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이후로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뒷산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곤 한다는 것이었다. 공원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한 형상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오두막 앞에서 웃고 있는 소년을 봤다는 이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뒷산을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어떤 아이의 발자국 소리가 숲속에서 희미하게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오두막에 놓인 인형의 미소를 본 자는 하룻밤 사이 새하얀 백발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그 인형은 누구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길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대학교에는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다. 이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졌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들이 많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깊이 장소로 유명했다. 특히 4층 복도는 소문으로 악명 높았다. 그 복도를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가 뒤를 밟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3명, 지훈, 민수, 그리고 수빈은 이 소문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저녁이 되어 건물이 텅 빈 시간에 그 장소를 찾아갔다. 지훈이 손전등을 켜며 먼저 복도에 발을 들였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고 차가웠으며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자 그들은 예상보다 복도가 훨씬 길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지칠 정도였다. 분명 우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 복도가 이렇게 길 리가 없어.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계속 가보자.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장난치지 마. 장난이면 진짜 재미없어.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셋 다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때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듯했다. 공포가 엄습하자 셋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여전히 뒤따라오는 듯했다. 그들은 발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멈춰서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비록 그곳을 걷고 또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복도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겠어. 민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뭔가 잘못된 거야. 계속 걸으면 무슨 답이 나올 거야. 그들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 후 복도의 끝에 작은 빛이 보였다. 저기 봐, 수빈이 소리쳤다. 그들은 그 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이 빛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서로 다른 교실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각자 낯선 빈 교실이었다. 놀란 그들은 급히 교실을 뛰쳐나와 복도로 돌아왔지만 이젠 서로를 찾을 수 없었다. 홀로 떨어진 채 그들은 복도를 헤매며 서로를 찾아 나섰다. 그때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후로 그들은 아무도 다시 보지 못했다. 학교 측에서는 단지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그 이후로 그 복도는 철저히 봉쇄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복도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한다. 그 긴 복도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